허저는 후한 말과 삼국시대 위나라의 무장이며 자는 중강입니다. 예주의 패국 초연 출신으로 키가 약 190cm에 달하고 허리둘레는 약 115cm에 이를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용모는 위험이 넘치고 강인했으며 용맹과 힘이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전해집니다. 후한 말, 허저는 젊은이들과 같은 종족의 사람들 수천 명을 모아 성을 쌓고 도적들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연암군 갈피 지역에서 도적 약 10,000명이 허저가 지키는 성을 공격했는데 허저의 병력이 많지 않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전투를 이어갔고 결국 병사들이 극도로 지칠 정도로 싸웠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 있던 화살이 모두 떨어지자 허저는 성 안의 남녀들에게 돌을 모아 성벽 위에 쌓아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돌을 이용해 적을 공격했는데 허저가 던진 돌에 맞은 적들은 그대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에 적군은 감히 성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저는 적과 거짓으로 강화를 맺는 척하며 소를 주고 식량과 교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적군이 소를 가지러 성으로 다가오자 소가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허저는 성문 밖으로 나가 한 손으로 소의 꼬리를 거꾸로 잡고 100보가량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적군은 그의 엄청난 계력과 용맹함에 크게 놀라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회수, 여수, 진류, 양주 일대의 허저의 명성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조가 회수와 여수를 평정하자 허저는 병사들을 이끌고 조조에게 귀순하였습니다. 조조는 허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용맹함을 알아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나의 번쾌로다. 조조는 즉시 허저를 도의로 임명하고 자신의 호위를 맡겼으며 허저를 따르던 협객들도 모두 근위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들은 호사라고 불렸는데 원래 호사는 조조의 충직한 무장인 전의의 부하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조는 허저에게 전의의 역할을 맡기며 그를 신뢰했고 이로 인해 호사는 전의의 부하들과 허저의 부하들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력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허저는 조조를 따라 장수를 정벌하러 가서 선봉에 섰으며 이 전투에서 적군 10,000명을 베어 크게 공을 세웠습니다. 이에 조조는 허저를 교의로 승진시켰습니다. 처음 허저가 조조의 근위대인 호사를 인솔하여 출전했을 때 조조는 호사에 임명된 자들이 모두 뛰어난 장수라 판단하고 이들을 동시에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이들 중 몇몇은 공적을 세워 장군이 되었고 열후에 자기를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의나 교의로 승진한 자가 100여 명이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검술에 뛰어난 무사들이었습니다. 허저는 조조를 따라 관도에서 원소를 토벌하는 전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영에서는 병사 서탈을 비롯한 몇몇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저가 항상 조조의 곁을 지키며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 세력은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타 등은 허저가 휴식을 취하러 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칼을 품고 조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마침 그때 허저는 아래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즉시 조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서타 등은 허저가 돌아온 줄도 모른 채 장막 속으로 들어섰고 예상치 못하게 허저와 마주쳤습니다. 서타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허저는 이들의 반란 계획을 단숨에 간파한 후 즉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조는 허저를 더욱 신임하였으며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였고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저는 조조를 따라 하북의 중심지인 업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전투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뛰어난 용맹을 발휘하며 적을 처치하고 공을 세웠으며 이에 조조로부터 관내후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허저는 조조를 따라 동관에서 한수와 마초를 토벌하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황하를 건너려 했으며 우선 병력을 강 건너로 이동시킨 후 허저와 호사 100여 명을 남쪽 해안에 남겨 후방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때 마초는 보병과 기병 만여 명을 이끌고 조조군을 맹렬히 추격했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허저는 조조에게 적군이 너무 많으며 병사들이 이미 모두 강을 건넜으니 자신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조를 푸축해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추격은 더욱 거세졌고 조조군의 병사들이 배에 오르려는 적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허저는 왼손으로 말 안장을 들어 조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배를 조종하던 사공이 화살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허저는 오른손으로 직접 배를 저어 황하를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가까스로 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만약 이때 허저가 없었다면 조조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후 조조는 한수와 마초를 직접 만나 단독으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조는 이 회담에서 주변에 누구도 배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오직 허저만을 대동했습니다. 이때 마초는 조조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조조를 수행하는 기병이 허저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조공에게는 호후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조조는 고개를 돌려 허저를 가리켰습니다. 허저는 마초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강렬한 시선을 보냈고 이를 본 마초는 두려움을 느껴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양측은 본격적인 교전을 벌였고 허저는 전장에서 마초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며 무의중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때부터 무의라는 호칭이 등장하였으며 군중에서는 허저의 힘이 마치 호랑이 같고 용모는 어딘가 순박해 보인다의 호치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마초는 허저를 호구라고 칭하였고 이후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으며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위명신주의 기록에 따르면 조조군은 양평산 위에 있는 적군의 진영을 공격했지만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계획을 변경하여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하고 후방을 지키며
안전하게 후퇴하기 위해 하우돈과 허저를 보내 산 위에 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기도 전에 밤이 되어 길을 잃은 일부 병사들이 적군의 진영으로 잘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적군은 조조군이 기습을 감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혼란에 빠졌고 결국 공포심에 사로잡혀 도망치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때 시중 신비와 유압은 군대의 후방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고 하우돈과 허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관군이 이미 적군의 진영을 점령했고 적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우돈과 허저는 이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우돈이 직접 나아가 전장을 확인한 뒤 비로소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조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병력을 진군시켜 남은 적들을 평정하였고 예상치 못한 상황 덕분에 운 좋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허저는 신중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법령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또한 말수가 적고 성품이 소박하며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의 사촌 동생인 조인이 형주에서 조조를 아련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조인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궁전 밖에서 허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인은 허저를 불러 함께 들어가 말을 나누려 했지만 허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께서 곧 나오십니다. 이 말을 남긴 허저는 바로 몸을 돌려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조인은 허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본 한 사람이 허저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정남 장군께서는 조공의 친족이자 조정의 중신인데 낮추어 예를 갖추며 그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를 거부하셨습니까? 허저는 이에 대해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가 비록 조공의 친족이며 조정의 중신이기는 하지만 결국 외번일 뿐입니다. 저는 조정의 신하로서 할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따로 들어가 속삭이며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허저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중견 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허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고 심한 충격으로 인해 선열을 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허저를 만세정으로 봉하고 무의 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또한 중군의 수기를 담당하는 근위병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측근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후 조비의 뒤를 이어 조예가 즉위하자 허저를 모양으로 봉하고 시급 700호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저는 세상을 떠났고 이에 조예는 그에게 장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허저의 아들 허이가 자기를 계승했으며 허저의 형인 허정도 공을 인정받아 진위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황제의 행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 호분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태와 연간에 이르러 황제는 허저의 충성과 효성을 기리며 조서를 내려 그의 업적을 칭찬하였고 허저의 후손 2명에게도 관내 후에 자기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허이는 이후 종에게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태시 초에는 허저의 또 다른 아들 허종이 자기를 이어받으며 가문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허저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강조되었기 때문인지 조조 진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대결 장면이 여러 번 추가되며 상당한 비중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연의에서 등장하는 허저의 1대1 대결 장면은 모두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사 삼국지에서 허저가 조조군에 들어온 시점은 전이가 완성 전투에서 사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나 연의에서는 허저의 등장이 상당히 앞당겨져 조조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주의 황건적을 토벌할 때부터 조조군에 합류한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조조군이 연주에서 황건적의 잔당과 전투를 벌일 당시 황건적의 총대장 하이가 조조에게 단판 승부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조조는 전이에게 하이를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때 허저가 갑자기 등장하여 하이를 먼저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전이는 허저를 쫓아가 하이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그와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두 사람은 팍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이 장면을 본 조조는 허저의 무용을 높이 평가하며 그 정도의 사내를 죽이는 것은 아깝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부하들에게 허저를 생포하라고 지시하여 덫을 놓고 허저를 붙잡아 조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조조는 허저가 일반 척장처럼 묶인 채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런 대접을 하라고 했는가 라며 불쾌해하고 즉시 허저의 포박을 풀어준 후 직접 사과하며 부하가 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허저는 조조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답하며 조조군에 합류합니다. 이러한 설정 때문인지 연의에서는 전이와 허저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허저가 전이가 사망한 후에 조조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조조군이 여포와 전투를 벌일 때 허저는 여포와 직접 단기 접전을 벌이며 20합 동안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의에서 허저가 여포에게 밀리는 묘사는 없지만 조조는 여포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상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휘하의 맹장들을 모두 출격시켜 함께 여포를 상대하게 합니다. 조조가 유비를 초대하여 논영회를 열었을 때 허저는 조조의 명을 받고 유비에게 초청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관도대전에서는 허저의 활약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관우를 강조하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보이며 허저는 전투 중 조조군 장수인 고람과 일기토를 벌여 비기는 장면만 등장합니다. 이 장면 역시 고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출이지만 한편으로는 연회 내에서 허저가 가진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관도대전이 종료된 후 허저는 조조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소 방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조조에게 항복한 허유가 오만한 태도로 행동하자 격분하여 홧김에 그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조 역시 허유의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저에게 가벼운 벌만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허저는
조조의 충직한 무장으로 묘사되며 정사보다 더욱 강한 존재감과 무용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조조의 곁에서 언제나 신뢰받는 인물로 등장하며 여러 창작된 전투 장면을 통해 용맹한 장수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조조군에 비교적 늦게 합류했고 전이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연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허저가 여러 장수들과 일기토를 벌이며 강인한 무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허저는 연암 전투에서 조은과 30여 합 동안 싸웠으며 서왕과 방덕과도 각각 50합을 겨루었습니다. 또한 하후연이 전공법으로도 잡지 못한 양임을 양안과 함께 2대1로 상대하여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당과 주태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밀리지 않고 30합을 버티는 등 여러 차례 용맹을 떨쳤습니다. 조조와 마초가 회담을 가질 당시 조조를 호위하던 허저는 마초를 단순히 노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바로 초군의 허저다. 무슨 일로 날 찾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기세에 눌린 마초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돌아갔으며 이를 본 양군 모두 마초도 허저만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초와의 결투에서는 1라운드가 끝난 후 허저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갑옷을 벗어버리고 우통을 드러낸 채 맨몸으로 마초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저는 창을 너무 크게 휘두르다가 마초의 창에 찔릴 위기에 처했고 이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창을 버리고 마초의 창을 빼앗으려 시도합니다. 이어서 강한 기압과 함께 마초의 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이 연출되며 전형적인 남자의 로망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한중 공방전에서는 장비를 띄워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등장합니다. 허저는 군량 수송 임무를 맡았으나 부하들이 건네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장비가 기습을 감행하자 만취 상태로 전투를 벌였고 결국 부상을 입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조가 사망한 이후 허저는 조비의 명령을 받고 조식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허저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삼국지연의 후반부에서 주요 인물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해 허저의 마지막 모습을 세세하게 다룰 여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조조 사후 허저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던 점과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삼국지연의 기반 소설이나 만화에서는 허저의 마지막을 극적으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설정으로는 허저가 조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던 중 조조가 죽인 사람들의 귀신물이나 관우의 원령에게 공격을 받아 낙마하고 그 충격으로 중병에 걸려 조조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허저를 조조와 함께한 충직한 무장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창작적 요소로 보입니다. 허저는 수많은 전장에서 활약했지만 지휘관보다는 조조의 호위 무장을 맡거나 근위병을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군사적 재능이 필요한 직책을 맡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인 용력과 무예가 뛰어났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도 허저가 최강급 무예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보디가드나 근위대장은 중요한 임무를 지키는 역할이므로 용력과 무예가 뛰어나지 않다면 이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저에게 내려진 시호인 장우는 일반적으로 군공이 많은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서왕, 장압, 문빙, 방덕, 조유 등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받은 시호이며 군의 요직을 맡거나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귀였습니다. 따라서 허저가 단순히 친위대를 지휘하며 조조를 호위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을 이끌고 전투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허저를 근본이 없는 무지렁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종족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조조에게 항복할 때도 상당한 수의 부하를 대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문이 있는 지방 세력, 즉 호족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이 낮은 인물은 전이처럼 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허저를 호족으로 단정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인구 상황을 고려하면 수천 명의 종족을 거느렸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주변 거주민들을 규합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호족이라면 가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허저의 경우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점도 의문을 남깁니다. 당시의 호족들은 유학을 중시하며 예법을 철저히 따랐지만 허저의 행동은 당대 유교적 가치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저는 전통적인 지방 호족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무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한 협객 계층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저는 호치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자가 들어가는 별명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허저는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지만 조인과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의와 형식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허저는 동관 전투에서 조조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조조 사후 위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이는 조방시대의 위나라 개국 공신으로 배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국지 주석을 달았던 배송진은 이를 비판하며 동관의 위기는 허저가 아니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으며 공정만 따지면 전이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허저는 전장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평소에는 쑥스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단지 눈만 크게 뜨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허저는 단순한 무력형 장수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순박하고 소탈한 면모도 지닌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군에는 장패가 이끌었던 청주병, 조순의 호표기 등
정예 부대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부대들은 여러 대중 매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하지만 허저가 이끌었던 근위 부대인 호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허저가 특정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로서보다는 조조의 개인 호위무장으로서 더 유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